방통위가 이제 과천청사에 있습니다. 그 앞에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응원환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응원환의 문구 중에는 윤딸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길가에 화환들이 서 있는데 정광재 대표 이런 화환 보면은 뭐 과거에 오버랩 되는 장면들이 있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뭐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엔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고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게 됐잖아요. 예. 급기야는 이제 본심을 좀 드러내는 발언을 한 거죠. 네. 자기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를 못한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이 정부가 나를 쫓아낸다면 그걸 나는 발판 삼아서 지방선거 출마하겠다.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예. 전원길 씨가 이제 그 뭐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도를 일정하게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저분이 뭐 지방선거 출마하건 말건 어쨌든 저 자리에 계속 있는 거는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위원장은 이 전환기 씨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압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 대구시장 공천을 난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가야 된다. 이분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인이 저를 추천한다든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요,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연결시키는 드리겠습니다. 것은 심하다 좀 전에 일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PPT 보셨을 지금 지방선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제 임기를 채우면 제가 지방선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에 나갈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고 임기가 8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못 나가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의 본심은 나 임기 방통위원장 임기를 채우게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쫓겨나면 선거 출마하겠다. 그걸 정치적 자산 삼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저는 본인 의사가 일정하게는 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준숙 위원장이 2026년 8월까지 자리를 지키기는 지금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방통위 관련된 논란이 그동안에도 컸고 본인이 또 수사를 받는 것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과연 이준숙 위원장이 계속 저렇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방통위원장이 현 정부 시책에 맞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으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몸값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급기야는 이제 본심을 좀 드러내는 발언을 한 거죠. 자기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를 못한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이 정부가 나를 쫓아낸다면 그걸 나는 발판 삼아서 지방선거 출마하겠다.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예. 전원길 씨가 이제 그 뭐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도를 일정하게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저분이 뭐 지방선거 출마하건 말건 어쨌든 저 자리에 계속 있는 거는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일단 대구시장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환기 씨가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대구시장 선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공천한다면 이진숙 대구시장 하셔야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경북대학교 저희 선배님입니다. 예, 저랑 만날 때 제가 선배님이라 하거든요. 저는 공천 같은 거 안 받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가야죠. 대구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예, 저는 뭐 그럴 만한 솔직히 능력도 안 되지만 설령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고요. 다 저는 평당우들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랍니다. 그러면 정관재 대표님 네. 정치적 뭐 박해 이런 거를 당한 걸로 해서 면직이 되면은 그게 보수 지지층에게 좀 소구할 수 있다는 계산인 건가요? 이미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충분히 그런 이미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민주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이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이 갈 때마다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 예. 거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 키워주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여름 휴가 관련해서도 그 방통위원장이 여름 휴가 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사실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죠. 그런데도 여름 휴가를 가네 마네 이런 식으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의 최전선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결국에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방통위원을 대체하는 기구로 만들고 그렇게 돼서 자동적으로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정치의 길로 입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2년에 예. 그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 아마 우리 당에서 컷오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구시장 자리라는 게 일단 우리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이 확실한 지역인데 예. 지금 전한길 강사나 아니면 이준숙 위원장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돼서 체급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예. 바로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경선을 할 텐데 그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되느냐는 예.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에게 몸집을 키워준다고 하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글쎄요, 몸집 키워준다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는 보지 않을. 그러니까 이진숙 그 예. 방통위원장이 무슨 뭐 보수의 뭐 전사 이런 얘기까지도 요즘 들리던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분이 그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빚어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통신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에 맞지 않는 분인데다가 본인이 오히려 그런 논란을 즐기는 듯한 이런 모습까지 네. 보여요. 그 대통령과의 회의 자리에서 일종의 도발적인 그런 발언들도 하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위상을 만들려는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저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면직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면직해야 된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그 진영 내부에서 뭔가 이제 주가가 올라서 뭐 대구시장 출마를 하건 아니면 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건 본인의 자유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자산이 돼가지고 어떤 자리에 오른다 한들 과연 그게 과연 그 정당한 것이며 올바른 것이냐 내지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때문에 뭐 이준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언행으로 봤을 때 본인의 향후에 예. 그 경로를 진로를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내밀고 내 목을 쳐달라 이러고 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저 위치에서 직무 수행을 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면직함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뒤에 그분이 그걸 자산 삼아서 정치를 하건 말건 예. 그건 본인의 개인의 자유의 영역인데 그게 뭐 지금 여당이나 혹은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체급이나 그런 인사가 아니다. 전혀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든 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당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청사가 방통위가 이제 과천 청사에 있습니다. 그 앞에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응원환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응원환의 문구 중에는 윤딸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길가에 화환들이 서 있는데 정광재 대표 이런 화환 보면은 뭐 과거에 오버랩 되는 장면들이 있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뭐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엔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고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게 됐잖아요. 예.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나 과거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뭐 그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직권 면직 가능성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직권 면직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진숙 위원장은 반드시 법적 구제 절차를 받을 겁니다. 예. 법적 구제 절차 가운데 가처분 소송이라도 인용이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좋은 모습인가? 스스로 한번 새겨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호불호를 떠나서. 과거에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예, 논란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뭐 출근을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더니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당시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 임기 마치고요. 그런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 총선 나와서 당선됐고 예.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칠수록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서적으로 일단 약자에 대한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약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사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기관장들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가해지면 그걸 버티고 그리고 그 진영에서 좀 부각이 되고 이런 패턴 신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패턴하고 이번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달라요? 예.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하고 대립할 때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중간층 여론까지도 일정하게는 소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준숙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진영 내에서 그냥 골방의 영웅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직권 면직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근거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전현희 위원장 사례하고 다릅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당시에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가지고 그런 면직 요구를 받았던 게 아니거든요. 예. 때문에 이게 마치 무슨 그 민주당이나 혹은 지금 대통령 그 집권 여당이 무리하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를 밀어내 가지고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동의하기가 어렵고 다른 기관장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준숙 위원장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건 자초한 문제고 방통위 파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통위 기능이 지금 마비돼 있고 위원장은 저렇게 매일매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둔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무정부 상태를 예. 자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로 인해서 골방의 영웅이 돼가지고 대구시장에 나오건 말건 그거는 이준숙 위원장 개인의 선택이고 그 국민의힘의 사정이지 그걸 예. 지금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 신경 쓸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김의원 의원, 민주당 김의원 의원 출연했을 때 이 얘기를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정광재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입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방통위원장만 있고 방통위원 4명이 모두 다 공석이에요. 예.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기관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있고요. 여야 몫이 있어요. 이것을 복원하면 그 자리에서 5명으로 구성되잖아요. 합의제 기구니까 거기서 다수결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방통위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구를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들어서 아마 합법적으로 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인물, 또 이진숙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인물. 조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환길 씨에 대해서. 전환길 씨를 내쳐도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좀 동의하시나요? 정광재 대변인도? 누군가를 내치는 이 뺄셈의 정치보다는 그 사람까지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데려오는 그런 덧셈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조정훈 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얻는 것이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하시는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전환길 씨라는 분이 저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부터 본인한테 공천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식의 예.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언사를 저렇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배경은
결국 전환길 씨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지금 대표가 된 장동혁 의원이고 다른 중진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면 전환길 씨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민의힘 전당대에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결국 이 극우 강성 유튜브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 정치에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깊이 빠져 있고 그런 이제 극우 강성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윤어게인이고 예. 이거지 않습니까? 전혀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주장인데 거기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환길 씨를 여전히 붙잡고 뭔가 당내 정치에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의도가 계속되는 한 여기서 멀어지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당의 확장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전환기를 내쳐야 된다. 그게 일종의 이제 상징적 선언이죠. 그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라는 거 단호히 선을 긋고 다른 길을 가겠다. 근데 그걸 못 한다면 여전히 한쪽 발은 거기에 담그고서 예. 당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